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0일 오늘은 즐거운 주말 토요일이고요. 오후 7시 2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고 계시죠? 일렌 마스크 아저씨가 이끄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제목을 흔들리는 테슬라 이렇게 달아봤어요. 흔들리고 있다 테슬라가.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주가를 좀 볼게요. 테슬라 주가 흐름 차트인데 좀 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좀 2021년 올해죠. 1월 25일 날 900달러 거의 1000달러에 육박하는 정도로 최고점을 찍고 쭉 미끄러졌다가 이렇게 해 갖고 좀 지루해요. 지루한 지금 장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거의 데드크로스 아시죠? 여러분 데드크로스가 뭔지 데드크로스가 오늘 나올 뻔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20일 평균선이고 여기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잘못하다 이렇게 뚫고 내려갈 뻔했어요. 그게 데드크로스잖아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딱 걸렸어요. 지금 지우면은 딱 걸렸습니다. 여기 아래 꼴에 살짝 생기면서 이렇게 딱 걸렸는데 656불로 마감이 됐네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거 한때 900달러, 1000달러까지도 육박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천슬라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테슬라가 왜 이러나 좀 분석을 해봤는데 주가 부진한 원인 저는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건 판단하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리스크 가장 주된 원인은 머스크 자신이다. 머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농담이 아니고요. 아이러니죠. 예.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가 가장 위험하고 흔들리고 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락가락한다 정신이 지금 정신머리가 정신줄을 놨다 잡았다 이러고 있다. 그리고 말을 좀 실언을 좀 많이 했죠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뭐 트럼프도 아니고 뭐 오락가락하는 망언 제조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못마땅한데 아니 왜 자꾸 그 암호화폐에 빠져갖고 트윗으로다가 뭐 이상한 뭐 도지코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이게 정신이 지금 머스크가 제가 보기엔 좀 걱정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세 조종이지 뭐예요 이거?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이거 주가 조작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잘못하다 자본시장법 적용받아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이러고 있는데 뭐 본인 생각을 말하는 건 자유죠. 그건 좋은데 자기가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영향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좀 명심해서 좀 자제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머스크가 이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올해 6월 6일 날 트위터에다가요 머스크가 또 이런 또 망언을 했어요. 실언을 최고급 세단 테슬라에서 만든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이거 출시를 취소한다고 시부렸어요. 취소하겠다. 근데 과거에 언제는 또 머스크가 이랬어요. 현존하는 최고의 차량이다 그러면서 막 예약까지 받았었거든요. 이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 이거를. 근데 출시 취소한대요. 뭐 이렇고 지금 뭐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일정 부분은 존경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실망할 때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 경영으로 또 유명하죠. 예전에 저는 머스크 보면서 좀 돌아가셨는데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좀 떠올라요. 그래서 좀 유치한 생각을 하자면 뭐 스티브 잡스를 지금 따라하는 건가 자꾸 따라하고 싶어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도 그래서 애플에서 한때 쫓겨났었잖아요 독단적 경영 때문에 측근들 다 떠나고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측근 몇 명이 지금 테슬라를 떠나버렸습니다. 예? 그럼 머스크 아저씨는 일렌 마스크 아저씨는 도대체 왜 저렇게 자꾸 오락가락 종잡을 수가 없냐. 이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요. 그 과거에 연도가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테슬라랜다. 머스크가.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자기는 못 잔대요. 수면제 없이는 도대체 잠을 못 잡니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왜 못 자겠어? 불면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면증.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슬라 이사회 그 이사들도 늘 좀 조마조마하대요. 노심초사 뭐냐? 이 불면 사람이요. 저도 예전에 그 불면증으로 한때 고생을 많이 해봐서 좀 아는데 불면증이 심해지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아무리 뭐 IQ가 150대고 천재라도요. 어쩔 수 없어.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제때 그 사리 분별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말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트윗을 많이 날리고 있잖아요. 이 트윗으로 이게 실언 말실수할까봐 이게 가장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회 구성원 멤버 이사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좀 노심초사하고 있다. 저도 걱정이 돼요.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면 말실수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머스크는 왜 불면증에 또 시달리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 사람은요. 다들 느끼셨나요?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돈 몇 푼 그런 거 절대 이 사람은 뭐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끊임없이 원대한 비전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병적이죠. 실제로 그래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명한 사람 과거 역사에 뭐 이름을 남긴 사람들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전을 계속 세우고 그 비전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러다 비전이 딱 이루어졌잖아요. 실현이 됐잖아요. 그럼 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끝내냐? 안 끝낸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 그럼 어떻게?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들어. 그래갖고 그걸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미친 듯이 앞만 보고 가. 평생 이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이제 됐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전 만들고 또 달리고 또 새로운 비전 만들어 놓고 또 달리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타고난 운명이 그런 걸. 머스크도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천재란 얘기가 아니고요. 불면증이 이게 아주 지랄맞은 질랄병이에요. 질랄병이 이게 아주 우울증 못지않게 아주 사람 피를 말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도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말이 오락가락 자꾸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불안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결론은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악재는 머스크 자신이다. 머스크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테슬라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는 악재로 작용을 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좀 그 경과가 됐는데 좀 나머지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 흔들리는 테슬라 주가가 왜 저러냐 최근 그거는 이제 이런 거는 제가 표면적인 이유들인데 경쟁이 너무 심해. 기존의 내연기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미국의 GM이나 이런 거 뭐 폭스바겐은 유럽이죠. 전기차 다 만들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실제로도요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랑 미국이 제일 중요한데 테슬라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21년도 올해죠 3월달에 19%였는데 4월달 들어서 반토막이 났어요. 8%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내 4월달 판매량 18,000대에서 9,800대로 쪼그라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중국 시장 전망기는 앞으로는 어떡하냐? 밝으냐?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하다 이거 그렇지가 못하다. 왜 중국 정부가 지금 아주 그냥 티껍게 여기고 있어요. 테슬라를 티껍게.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팔아먹으면서 위치 정보 고객 정보를 중국 사람들의 위치 정보 고객 정보를 죄다 수집해 갖고 이걸 미국으로 빼돌리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죠. 감시한다는 거죠. 중국이.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지금 3월 달에 72%였는데 안방이죠. 이게 테슬라 안방인데 4월 달 들어서 55%로 또 줄었다. 그래서 중국의 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중에 SUV인데 ID.4라는 게 있는데 이게 테슬라를 제끼고 유럽 시장에서 1위를 했고 중국에서 중국이란다 유럽 시장에서 1등을 먹었고요. 테슬라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이게
전기차 미니 EV 좀 생소하죠. GM이랑 합작된 회사인데 상하이 GM 우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 미니 EV가 또 테슬라를 제끼고 중국에서 1등을 먹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폭스바겐 아까 얘기했던 ID.4. 그리고 이게 테슬라를 중국에서 제꼈다는 겁니다. 이게 미니 EV 전기차가. 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참고로 작년 2020년도에 전기차 판매 5대 기업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가 여전히 1등은 1등이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글로벌로 본 거죠. 44만 대가 좀 넘죠. 2등이 폭스바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1등이긴 해. 1등이긴 한데 지금 이 2등인 폭스바겐하고 보면은 한 6만여 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6만 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다 따라잡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네. 예. 그나마 제가 좀 위안을 하나 드리자면은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아까 그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의 내연기관 떵떵거리던 그 완성차 업체들이 하드웨어적으로는 테슬라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따지면은 아직도 그 테슬라가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몇 년은 앞으로도 걸린다. 요건 하나 그나마 위안거리죠. 예, 그리고 테슬라가 또 갖고 있는 강력한 경쟁력, 차별점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들의 전기차가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이걸 추진하고 있다. 들어보셨죠? 스타링크 프로젝트. 이건 뭐냐면 약 4만 개의 지구 저고도를 도는 그 통신 위성을 4만 개 정도를 지구 주변에도 쏴가지고 이 통신 위성을 활용해서 그 차량이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차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바로 접속해서 물려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테슬라가. 반면에 품질은 또 어떡하냐. 아까 그랬잖아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고 이러고 있냐, 맥을 못 추냐. 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만든 차량에 대한 품질은 갈수록, 요즘 비약을 하자면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요 28만 대 중국에서 리콜이 나왔죠. 올해 6월 달에, 지난달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테슬라가 팔아먹은 차량 전부를 리콜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테슬라에 있어서 양대 시장, 아주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전체 차량의 21%를 중국에서 그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고 중국 당국이 아까 얘기했죠. 약간 미운 털이 박혀갖고 좀 싸늘한 태도를 보이고 테슬라를 감시하고 있다 지금. 왜? 데이터 안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디디 추싱, 그게 중국 증시에다 상장을 안 하고 미국 증시에다 상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 중국에서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확 열려갖고 앱에서 디디 추싱을 삭제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 디디 추싱도 우리가 이용을 하면 그 공유 업체잖아요. 그 정보가 다 쌓이죠, 디디 추싱에.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켜버리면 그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근데 사실은 중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국가 안보, 특히 그 중에서도 데이터 관련된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냐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아봤고, 혹시 마지막으로 오해하실까봐요. 야, 그러면 테슬라는 망하는 거야, 이제? 쫄딱 망하겠네? 그럼 테슬라 주식 사지도 말고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던져버려야겠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뭐 1, 2년 내에 이게 다 망해버린다 그런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완전히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근데 좀 이 중단기나 조금 좀 중기적으로 보자면 확실히 테슬라가 예전만 못하다. 혁신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테슬라가? 머스크도 그랬고. 근데 그 혁신이 지금 미국의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그렇죠. 이게 덩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혁신이라는 게 예전만 못해졌다. 그죠?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이게 제가 뭐 신이 아니라서 주가 예측을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가 고비인 것 같아요. 다음 주. 그래서 자, 이게 차트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21선 그러기 5일 이동 평균선 여기 지금 딱 걸려 있는데 딱 터치를 했죠. 다음 주에 만약에 이 21선을 뚫고 내려가서 진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주가 회복 다시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가 문제죠.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데드 크로스가 안 일어나고 여기서 터치한 상태에서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다면 데드 크로스는 좀 한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일단은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조금 좀 안심을 해도 되겠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데드 크로스가 다음 주나 좀 더 길게 보면 다다음 주쯤에 데드 크로스가 일어날까 과연? 그건 지켜봐야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률은 반반인 것 같아요. 데드 크로스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반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는 맞다. 그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좀 저는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길어졌네요. 말이. 죄송해요. 제가 좀 최대한 좀 짧게 빨리빨리 얘기한다고 했는데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